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만인소를 빗대 가지고 문정부를 풍자한 소위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소서. 이 글이 지금 또 아주 국민들한테 읽히는 게 제1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닷컴 같은 곳은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소서. 이렇게 조은산이 누구냐? 시무 7조를 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무 7조. 시무 7조를 썼던 그 화제 인물입니다. 하루 만에 20만을 넘어간 그 청원 게시판에 20만을 넘어간 그 글입니다. 거기에 빗대가지고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소서 하니까 마치 시무 10조를, 시무 7조의 저자인 조은산을 비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문정부를 풍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또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백두 김모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국이 폐하께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이옵니다 하고 충언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국이가 폐하께 없어 꿈꾸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백두 김모,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소서. 이게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백두의 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 그러니까 29일이죠. 8월 29일 3일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라는 그 영남 만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백두 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입니다.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이 풍자가 지금 이 진인 조은산이 한 시무 7조와 더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소서라는 제목을 딱 걸어놓고 그래서 더 지금 국민들에게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그런 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것도 상소문 형식을 빌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있죠. 그 시무 7조. 이게 4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남 만인소를 인용한 또 다른 정부 비판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영남 만인소는 조선 고종 시기에 1881년 3월 영남 지역에 유생들의 1만여 명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그 상소문입니다. 이 영남 만인소를 빗대었습니다. 영남 만인소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잠깐 이 근대사를 뒤집어 보면 1881년에 영남 지역 그 유생 한 만여 명이 그 당시 만여 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개화정책에 반대해가지고 개화정책 그때 김옥균이라든가 뭐 등등이 개화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유생들이 낸 상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원군을 갖다가 옹호하는 쇄국정책을 옹호하고 이렇게 개화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상소를 드리는 겁니다. 경상도 백두 김모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청원인이 글을 올렸는데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 시무 7조를 올린 진인 조은산을 비판한 듯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많은 대소신 녀들의 그 똘똘한 강남집 한 채는 황상폐하의 은덕이옵니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의겸, 노영민 등도 비판했습니다.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광화문 광장에 촉화봉기, 촛불시위죠. 촉화봉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촛불시위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 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황상께 없어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이 호위무사들, 이 내금이란 건 경호실입니다. 내금이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주시니, 그냥 경호실 경호관들 그 숙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김의겸이가 전세,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거기 와서 쭉 살고 또 그만두고도 좀 살았다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에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량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도승지 노영민이는 똘똘한 강남에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 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승지, 김조원, 김조원 민정수석이죠. 승지.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 승지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토록 했고, 승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여권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황상폐의 뒤를 잇겠다면서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습니다. 많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두, 이 소위 김모 씨라는 이 작가입니다. 이 저자입니다. 이 저자.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 수사한 저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연 황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무연 황제의 탄핵 당시에 이를 주도한 당여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연 황제의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감사 이재명은 경기감사라고 했습니다. 옛날 도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을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행적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에 세상의 온갖 일에 대해서 개입을 했고 지적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해서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스트라다무스라는 그런 별명을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국이 황상폐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를 개편함으로써 무연 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서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낙연, 이재명도 또 때렸습니다. 또 이낙연, 이재명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과 김경수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청원인은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성이 우윳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연 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국 전 형조판서 법무장관과 김경수 경남감사, 경남지사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풍자를 또 했습니다.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스렸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 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5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로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평을 냈습니다. 이 경제노동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철폐, 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서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백두 김모는 끝으로 사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라고 글을 끝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바탕 웃고 끝내라는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청원글이 이제 비공개 처음에 됐습니다. 31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880여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이후에 게시판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이죠. 이날 오후 8시 현재 1830여 명이 지금 이 글에 동의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니까 말이죠. 이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참으로 그 재밌는 얘기들이 아주 깁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말이죠. 그때 그 시무칠조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항목도 많고 아주 깁니다. 이게 이 만인소를 갖다가 빗대어 가지고 지금 이걸 한 건데, 이 마지막에 그 신하를 가려 쓰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은사는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청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실로 황상폐하께 없어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 쓰시고 계시온데, 은사는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또는 형조판사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원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스스로를 청구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껍기야말로 곰 발바닥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은사는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사료됩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서
유일한 척도는 내 편이냐 아니냐 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화를 쓰라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의 뒤를 잇겠다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면서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은 안 되고 뭐 왜 안 되느냐, 무연 형제 때에 그때 탄핵을 시키려고 나섰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누구 이낙연은 그 경기감사인 이재명은 성격이 급해서 안 되고, 뭐 누구 안 되고 또 누구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글들이 지금 상당한 국민들에게 읽을 거리로서 지금 제공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시무 7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즐거움을 줬다. 또 이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소서도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한번 통쾌하게 웃으라고 했다라는 말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진인 조은산 탄핵하소서 이거 기사도 제일 많이 본 기사에 속하고, 각 언론에 보면 말이죠. 이번에 영남 만인소를 빗댄 그 문정부를 풍자한 이 글도 지금 그 각 신문에 보면, 이 난 신문들의 언론에 보면 말이죠. 읽은 그 인기 글로서 제1위에 다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그만큼 이 정부와 이 글과 비교하면서 혼자서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집중하고 있다는, 이 정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5시 가장 춥습니다. 새벽 4시 5시. 지금이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이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이제 광풍도 곧 물러가야 되는 시대에 오겠죠.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띠노는 바로 이글거리는 희망의 태양입니다. 네.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이 9월달 풍성한 수학의 계절인데 이제 수학의 계절로 다가가죠. 추수감사절도 곧 다가오고, 우리로서는 추석이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등등 있지만, 일상이 마음이 편치를 못하니까 태양은 언제 떠오르는가라는 그런 가슴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는 지금의 작금을 굉장히 슬픈 시대로 규정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분명히 떠오르고야만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항상 희망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